인상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 보시죠. 3월의 첫 거래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결국에는 이 전쟁 리스크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3월 한 달이 끝나갑니다. 특히나 오늘 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외국인은 조 단위의 매물을 던져내면서 결국에 우리 증시가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물량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하든지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네요. 일단 보면요. 공포의 매수를 해야 할지 추가 하락을 해야 할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현금화를 해야 할지 조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가장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중의 환율이 1,535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한 번 더 갱신한 건데요. 계속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공포의 매수를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전쟁 리스크에 좀 굴복해서 한 발 물러나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차근차근 수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 상황 보러 가실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의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크론발 반도체주가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장중에 이제 다소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전쟁 리스크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환율이 다시 한번 고공행진하면서 우리 증시 하락폭을 키워갔고요. 결국에 4% 하락한 5,05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도 보러 갈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61선을 결국 내워줬죠.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갔고요. 1,0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지금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증시에서 사자세로 나섰던 건 단 3거래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 줄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슈가 있죠. 이렇게 되면 수급이 좀 돌아와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장중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기관은 오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로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우리기술이네요. 원전주 오늘 주목받았고요. 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좀 가격이 3월 중에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것만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 보여요. 파두와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보이고요. 또 바이오주들에 좀 담긴 게 눈에 띕니다. 사실 지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섹션에서 이 학회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죠.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들이 바이오에 주목했다라는 거 어쩌면 바이오주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건지 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러 갈게요. 네,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투톱이 보이네요. 그런데 17만 전자 깨졌고요. 80만 닉스도 위태위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 리스크로 빠지면 땡큐하고 담아보는 기회로 가자 이런 말을 한 지도 지금 한 달이 되니까 조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지 반도체주 전망도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종목 중에 좀 기관의 장바구니에 유일하게 담겼어요. 어제 2차전지 기관들이 많이 담아갔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SDI만 살아 있습니다. 또 실적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는 식품주와 화장품주죠. 삼양식품과 APR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오늘 주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SMR과 가스터빈 기준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대표가 말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네, 오늘 알미늄 관련된 종목들 강했죠.
지금 알루미늄 관련된 생산 시설이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종목들 공급 쇼티지 우려에 강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실려 있고요. 삼성 E&A도 오늘 장중 강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플랜트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 또 대한조선도 오늘 수주 모멘텀 있었죠. 대한조선과 경동나비엔 DI 동일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시면 강원에너지 2차 전지 종목으로 오늘 실려 있고 미래나노텍 그리고 큐로셀, 바이오즈와 동성화인텍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애경케미칼,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받아가고 있고요. 또 신재생주, SK이터닉스와 하나솔루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역시나 강원에너지와 미래나노텍 그리고 펄어비스 지금 신작 출시된 이후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본장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와 대명에너지까지 랭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갔고 4월부터 내일이 만우절인데 좀 거짓말처럼 우리 증시가 급반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대감 실어서 급등수사본부 본격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김성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시장도 역시나 환율도 역대 최고, 저는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도미노가 무너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입니다. 전쟁 피로에 종목별 악재까지인데요. 코스피 반도체에 무너지고 또 삼천당제약에 무너진 코스닥까지 오늘 좀 전쟁 리스크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악재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제목을 저렇게 달았지만 뒤에 점점점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는 걸 제가 생략을 좀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장중에도 극심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종전과 관련된 이제 소식이 한번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한때 1% 미만으로 약박권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중동발 여러 가지 터지는 그러한 좀 소식들과 함께 장중 출렁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좀 피곤한 하루였고, 그리고 또 미국의 전쟁부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에 또 기자회견을 또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전쟁 종전 뭐 이런 쪽의 소식이 나올 수도 있으나 뭐 최근에 불거진 뭐 이제 뭐 사전 전쟁전 뭐 이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못하면서 오늘 뭐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뭐 채권시장 말씀하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의 환율이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봤을 때는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준 하루였고요. 특히 뭐 삼천당제약 뭐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데 이제 어제 전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는데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뭐 또 유명 블로거와 또 약간의 또 논란도 생기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삼천당 제약으로 인해서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한 1.3% 정도를 삼천당 제약 때문에 하락한 그런 좀 측면들도 더 더해지면서 더욱더 좋지 않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오늘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오늘 이제 1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는 그런 좀 날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1, 2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고
3월 물론 한 20% 가량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분기별로 보면은 대략 한 20% 가까운 수익이 확정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대로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좀 했었던 부분들이어서 사실 저는 오늘 뭐 종가 정도에서의 이런 매수 접근을 많이 좀 권해 좀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한 랠리를 보였었는데 어찌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싸진 주가 위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뭐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진화가 될지 혹은 또 소멸될지 알 수는 없는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미국이든 뭐 이란이든 이러한 또 확전을 계속해서 좀 이제 원하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소멸될 이슈다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오히려 좀 이제 그동안에 쳐다만 봤었던 이 좋은 종목군들 자 이제는 오히려 이제 발을 서서히 담글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젠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전쟁 리스크, 지긋지긋한 리스크인데요. 결국엔 소멸될 이슈다. 이제 조심스럽게 발을 좀 담가보기 시작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작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열어보겠습니다. 네, 단서는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를 볼 때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이 강하긴 했는데 네. 대형주를 볼 때인가요, 지금? 사실 저게 오늘장의 주도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오늘 다 같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이면은 뭐 중소형주나 뭐 대형주나 다 같이 많이 빠졌다면은 오히려 다음에 강한 반등을 기대를 했을 때는 좀 큰 게 유리하다라는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2차 전지 두 개를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어제 마이크론이 거의 10%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면서 뭐 물가 하향도 있었고 여러 뭐 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에 따른 그런 좀 약간의 노이즈였다라는 정도로 보여지고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 터보컨트가 한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또 현물 가격도 일부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DDR5 환물 가격이 좀 일부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빅테크 투자 정점론도 역시 저희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좀 회자가 됐었던 그런 또 흐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오늘 하락은 일정 부분 예견이 됐었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1분기가 끝났고 이제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최근 환율의 급등이 이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그 전쟁으로 발발된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고 이것이 이 분기 1분기 중에서 3분의 1인 3월 내내 비슷한 양상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어찌 수출 주도의 이 반도체 아무래도 오히려 더 저는 추가적인 서프라이즈를 더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만약에 내부적 요인이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조금 조심은 좀 더 해야겠습니다만은 외부 요인이고 곧 안정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저는 실적을 더 기대케 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증권사마다 이 이익 전망치는 다 격차가 있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도 현재 PR이 한 7배 한 중반, 하이닉스는 더 싼 한 5배 초반 혹은 뭐 4배까지도 뭐 많게 이익 전망이 좋은 데는 한 4배도 채 되지 않는 주가 수준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뭐 두려워야 할 자리는 분명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IT 종목군들 중심으로 저는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가 될 텐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이 밸류 매력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후순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유가 급등이 불러온 전기차의 매력도 증가, 어떻게 보면은
캐즘 극복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고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들이 좀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물론 뿐만 아니라 일부 라인들을 이미 ESS로 많이 전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체 생산 라인도 좀 줄어들었다는 것들도 공급 또한 뭐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제가 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자, 작년에 이제 발의가 됐었던 이제 한국판 IRA가 뭐 예정대로라면은 올 7월 정도에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쪽, 특히 국내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이제 현금과 세제 혜택 같은 이런 혜택들을 주는 그런 법안들이 아마도 시행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2차 전지 쪽도 해외 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일정 수준의 세금 환급 같은 이런 효과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ESS 쪽은 상당히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오늘 삼성 SDS도 양매수, 오히려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관 동반 순매수가 보여줄 정도로 탄탄한 수급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과 함께 오늘 나름은 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일부 이런 말씀드린 두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도 생산 라인이 있지만 해외 생산 라인이 상당히 더 많은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내 대장주 에코프로 BM은 물론 뭐 유럽에 일부 설비 있고 뭐 해외에 또 일부 있지만 국내 생산 비중이 확실히 더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또 이제 코스닥 뭐 이제 또 이제 활성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런 또 업체들도 여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군들은 바로 이런 쪽에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결국 지금의 좀 하락 움직임 요인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 실적 시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명을 낼 거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 급등과 한국판 IRA로 근거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통신장비 관심지수 핏 보안인데요. 원래 노래를 듣더라도 피처링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 라이징 스타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목별 선별 꿀팁이라고 한다면 보안이랑 엮이는 쪽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실 보안 쪽은 아직까지 부각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통신 장비를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랠리를 보이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또 많이 또 되밀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시 한번 또 여전히 관심을 저는 이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준비를 했고요. 뭐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AT&T가 우리나라 돈으로 향후 5년간 370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또 2등, 또 3등 업체 버라이즌과 T모바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대규모 투자한다고 다른 후발 사업자들이 투자 안 하고 포기할 일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커질 수 있는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더 장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 또 공격적인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계속해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직까지 이 통신 인프라 투자 이 경매 일정 발표는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앞서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 로봇 안보법 이런 것들 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피지컬 AI 전용의 통신망 구축, 5G SA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조짐들이 각국의 규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적이 보면은 하나의 이 일종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이런 보안 차원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 통신 3사 모두 다 뭐 크고 작은 이런 또 이제 이런 해킹 사고가 있기도 했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세계적인 현상들이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370조나 되는 한 개 회사가 거대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런 것들의 조치를 없이
투자할 일은 만무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보안주 내에서 주목도가 지금 요즘엔 거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ICTK라는 회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ICTK는 우리가 이제 양자 관련주로 흔히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비아 MUF 칩이라는 그 양자 통신 암호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물론 상용화에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수준의 이런 뭐 수주 발주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전무한 상태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해외 쪽에서도 세계 유일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매출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사실 이게 오랜 기간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래서 주가도 대략 지금 뭐 하단 거의 13,000원 정도가 하단이었는데 수준에 현재 위치를 해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통신주들의 활약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ICTK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S2W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통신 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보안 회사는 아닙니다. 다크웨이브라든지 그런 쪽의 그런 회사인데 주목할 것은 이 회사도 해외 확장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장마감 이후 글로벌 업체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지면서 한번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장 약세와 함께 오늘도 좀 음봉이 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도 신저가 위치에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그런 또 이제 안보 보안 업체로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 종목들이 잘 가는 와중에 통신망 확대 필수적인 보안주들, 특히나 가격 매력 있는 위치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통신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성준 위원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지움 같은 경우에는 91.4%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SFA 반도체 목표가 달성하고도 41.9%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또 토모큐브 40.8%, RF 머티리얼즈 39.1%와 함께 TLB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종목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부터 볼게요. 사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광통신이나 광트랜시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좀 지속해봐야 한다 하면서 소개해주신 종목이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시장인지라 조금 흐름이 오늘은 안 좋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 급등 후에 투자 경고가 붙었었고 이제 경고는 풀려서 주의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뭐 조만간에 풀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광트랜시버 국내 1위 업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1.6 테라 BPS 그러니까 아주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도 높을 정도의 또 고성능 또 광트랜시버도 지금 개발에 발표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통신 장비주들이 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은 큽니다. 물론 지수도 출렁이고 종목도 단기 급등에 대한 여파로 일정 수준의 뭐 매물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통신 장비주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2라운드가 앞으로 좀 더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투자 주의 경고 풀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더 가벼운 움직임으로써 또 한 번 신고가 랠리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뭐 RF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저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이솔루션 점검해 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TLB예요. TLB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좋은 위치에서 소개해 주셨고 흐름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TLB 제가 3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62,800원이 오늘 딱 종가예요. 그러니까 크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물론 앞서서 제가 대형주가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흐름이 실제 현실화됐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좀 밀린 종목, 이제 기판 쪽에서 이 증설을 다른 업체들은 잘 못하는 그 증설을 TLB는 공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이런 낙수 효과를 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누려서 이익 성장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되밀렸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다시 한번 사볼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LB도 지금 매도보다는 재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김성준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만나봐야겠죠. 오늘 SK 하이닉스 가져오셨네요. 네. 사실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손이 나가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뭐 약간의 좀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있지만 오히려 전쟁 중에도 주문량은 오히려 2분기 거 사전 주문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실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제가 주목할 점들이 빅테크에서 최근에 대규모 선수금을 주면서 우리 3년에서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원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증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요구했던 바인데 워낙에 뭐 사실 타이트합니다. 증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타이트한 그런 또 수요가 단단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의 그런 의견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은 뭐 일부 현물 가격보다 조금 낮게 거래는 되겠지만 오히려 더 이런 대형 업체들한테는 안정적인 이익 기반으로서 장기 성장을 좀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사실 터보컨트가 논란이 있지만 사실 AI가 이제 활성화를 더욱더 좀 해줌으로써 AI 추론 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진입 장벽을 오히려 낮춰주면서 전체적인 연산량 증가, 또 메모리 오히려 판매 증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의 좀 리스크 자체를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는 것들이고요. 자, 무엇보다 실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환율 효과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테고 사실 이익 전망치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적게는 올해 150조 많게는 230조 국내 증권사에 해당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PER 기준은 적을 때는 한 5.5배 현재 그리고 이익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현재 3.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코스피 PER도 7.6배까지 내려올 정도로 많이 싸진 상황에서 더 싼 SK 하이닉스 가장 1순위로 먼저 픽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렇게 80만대 초반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이제 이전에 최고점을 능가하는 120만 원 제가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7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장에서 80만 원 위태위태했던 SK 하이닉스여서 걱정이 더 컸는데 목표 주가 12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악재는 선반영됐고 실적 좋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주셨네요.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성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한 번 새로운 저는 환율 1535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환율이 1,500원대가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이후 1,500원대가 처음인데 1,500원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가 경제 위기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상승했고요. 달러 지수가 다시 1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추경을 지속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량 증가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절대값, 특정 절대값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한국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측면은 조금 과도한 시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1,500원이 환율이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이 점이 한국의 펀더멘탈의 문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환율이 결코 그런 위협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첫 번째 차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일단 에너지가 지금 삼성 E&A입니다. 에너지가 이 경제 안보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에너지 플랜트 관련돼서 지금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또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지수가 크게 빠졌고 또 종목들이 많이 빠진 가운데서 과거는 이제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건설 주식이 과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한번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유가가 100불이 넘어갔었고요. 2007년부터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었고 금융위기 직전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유국들은 당연히 유가가 높게 되면 증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추를 여러 개를 진행을 하겠죠. 그런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한국이 맡게 됐었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석유 시추에 관심이 많았었고 시추를 여러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시추 기술을 가지게 됐죠.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석유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경제성 있는 석유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해외로 눈길을 돌려서 과거에는 중동 쪽에 오일머니에서 플랜트를 새롭게 짓고 거기서 큰 이익을 봤었습니다만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유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면 유가가 100불 이상 넘어갔던 적이 오랜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꼭 고유가나 중동 쪽에서 플랜트 사업이 아니라 북미 쪽에서 새로운 과거에는 이제 탄소 쪽에서의 사업을 냈다면 이제는 수소나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이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되겠습니다. 삼성 E&A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증가하는 폭이 10%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매출 9조 원대, 올해는 이제 10조 원대로 다시 진입을 하는 국면입니다. 삼성 E&A의 지금의 핵심은 유가가 높기 때문에 주가를 바라본다라는 관점은 저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 E&A 말고도 지금은 신기술을 통해서 이익의 증가율이 2배 이상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퀀텀 점프하는 형태의 사업체가 아닌 기업은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삼성 E&A는 과거부터 3만 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4만 원 정도를 1차 저항으로 보시고요. 단기 지지라인은 3만 원 정도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의 상황 때문에 지금 고유가 관련된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만 한 가지 저는 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유 관련된 주식이나 플랜트 관련된 주식들을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전쟁의 상황이 뒤바뀌게 되면 갑작스럽게 유가가 급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오랫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이 가격대가 진행이 돼야만 산유국들에서 추가적인 플랜트 사업에 이제 산유국들이 추가적인 이제 시추를 하면서 증설을 하고자 할 것이지 당장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E&A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시총 1위도 내어주고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삼천당 제약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삼천당 제약이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늘 하한가 간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삼천당 제약이 하한가를 갔다. 과거에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주식도 급등하기 전에 20% 이상 급락을 했었던 일들이 아주 잦았었고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상위 종목들이 꼭 지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알테오젠이 급등할 때 고가권에서 하한가를 갔었고요. 또한 2020년도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이틀 동안 50%가 넘게 떨어진 적도 있었죠. 자, 최근에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특허가 만료가 되고 서부 유럽 9개 국가 그리고 캐나다나 일본 쪽 그리고 북미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삼천당 제약의 이익이 이제 커지는 시점이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0%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펀더멘탈적 측면으로 삼천당 제약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고평가죠. 삼천당 제약이 올라가는 이유, 그 올라가는 이유는 작년에 에코프로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선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되고 나서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한다라고 했었을 때 작년부터 떠돌았던 이야기가 12월 달쯤 떠돌았던 이야기가 이제 코스닥을 부양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코프로의 이 가격대, 10만 원 가격대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T방송에 나와서 작년 11월 달에 에코프로의 10만 원 이하 가격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식이 떨어지나 오르나 계속 사 모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맞으면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T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코스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은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삼성 SDI가 흑자 전환하고 삼성 SDI와 사업을 같이 하는 에코프로의 사업도 좋아질 것이거든요.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새로운 종목을 시장을 원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알테오젠이 아닌 코스닥이 상승했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픽은 에코프로였습니다. 이후 에코프로는 18만 원까지 쭉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총 1위가 되죠. 그리고 나서 18만 원대 매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 시가총액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종목으로 바뀌었었냐? 바로 삼천당 제약이라는 주식입니다. 자, 이 삼천당 제약은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요. 오늘은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 하한가를 갈 때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이 파기됐나요? 아니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떨어지면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 코스피가 1100포인트를 깼습니다. 이 코스닥이요.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하한가를 가면서 코스닥이 1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들이 평소보다 낙폭이 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있었던 이 하락, 2월 6일에 있었던 이 하락의 저점 1050포인트 그리고 1100포인트. 자, 지난 시간 동안 코스닥이 1100포인트가 지켜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깨졌어요. 그러니 모든 종목들이 지지라인이 붕괴되면서 레벨이 한 단계 더 떨어진 겁니다. 이 안에서 대장주인 삼천당 제약도 하한가를 간 것이죠.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특징과 상징성이란 게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꼭 밸류에이션으로 가지 않아요.
에코프로라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서 1200포인트까지 주가가 단숨에 코스닥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수급이 이동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승했고요. 또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때로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고점에서 하한가를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만 삼천당 제약의 이익이 꺾이는 상황이 아니죠. 저는 오늘의 삼천당 제약은 낙폭 과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1050포인트 부근이 바닥권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맞아요. 우상향 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한가 갔던 삼천당 제약 왜 그럴까 궁금증 많았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1100포인트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또 낙폭이 과대됐던 삼천당 제약 내일 또 한 번 하락이 나온다면 주목해 보자 이렇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특징주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이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좀 마감했던 G2 파워입니다. 사실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에 대한 쇼티지 우려 맞물리면서 또 인프라 관련해서 수주도 늘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락장이 됐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하락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주식들 또는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락장이 됨으로써 어떤 주식이 특정 라인이 저가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G2파워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의 흐름은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3월 26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이렇게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G2파워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4거래일간 11,000원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네, 이렇게 또 잠시만요. 네. 지수가 우하향을 했죠. 근데 G2파워는 11,000원대가 지켜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항권인 12,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G2파워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저항 라인이 1차 12,000원, 2차가 14,000원입니다. 자, 1차 12,000원, 2차 14,000원 가격대를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지수가 떨어짐으로써 떨어졌죠. 자, 근데 오늘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G2파워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따라서 G2파워를 12,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단순히 본전에 온다라고 해서 이 주식을 매도하시기보다는 올해 G2파워의 흐름은요. 이 14,000원대 그동안 2023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4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14,000원 가격대에 대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따라서 하락장 때 시장보다 덜 빠지고 지지라인이 확인된 G2파워에 대한 관심과 홀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2 파워에 대해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지지라인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종목이다. 앞으로 더 갈 여력 남아있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임광빈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알제노믹스 지금 44.6%의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목표가 달성하고도 31.3%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또 솔리드도 27.1%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제노코 역시 꾸준히 좋은 상승률 기록 중인데요. 저희 몇 가지 종목들 점검 먼저 받아보고 갈게요. 알제노믹스 사실 오늘이 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훈풍이 들어올까 기대감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런 측면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강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집니다. 지수가 약하고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우상향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죠. 자, 이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지노믹스가 여러분
왜 떨어졌냐? 물론 지금은 애프터마켓에서 20만 원 위로 다시 올라갔죠. 알지노믹스가 떨어졌던 이유는 바이오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분위기를 타게 돼요.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 주식이 떨어지니까 알지노믹스도 그 분위기를 같이 타는 것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이 이렇죠. 자, 작년에 ABL 바이오 쪽에서 일라이릴리에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급등하니까 모든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바이오 주식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삼천당 제약이 떨어지니까 알지노믹스가 떨어진 겁니다. 조정 없이 올라가다가 오늘 한 번 조정을 받은 것이죠. 지수가 1050포인트 정도 되는 수준이 코스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아직 4월달 학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구간대에서 신고가를 돌파했던 이 자리 19만 6천 원대 가격이 정확히 지지라인입니다. 이 주식은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지노믹스 아직 매도하기 이르다. 이렇게 조금 더 홀딩 전략 가져가 보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자면요.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제 제노코 볼게요. 얼마 전이에요. 3월 25일에 소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노코도 3월 달에 이 구간대가 이제 상승을 했었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쯤 시장에서 한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주식을 다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 우주항공 주식 중에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형태 제노코를 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틀간 밀렸죠. 자, 제노코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최대 매출과 이익 달성과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돌파를 했다가 시장 때문에 꺾였다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 또는 홀딩 비중 확대하면서 이후 지수가 다시 회복한다고 한다면 이전의 고점 3월 26일에 썼었던 이 36,900원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돌파 확인하고 한번 진입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고요. 아니요. 돌파 확인하고 매수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후 이 주식은 돌파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라는 지점까지 홀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돌파를 확인하고 홀딩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또 한 종목 볼게요. 이것도 이번 달에 소개해 주셨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좀 보시나요? 자, 솔리드도 신고가 영역에서 주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요, 시장에서 21선이 살아있는 주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솔리드를 지지난주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주식은 신고가를 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신고가를 갈 것이냐면 올해 최대 매출이고 6G에 대한 투자 속에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이 민간 발사체 발사가 올해 확대됐기 때문에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통신장비까지도 이 이익치가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주식은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수가 떨어져서 주식이 떨어졌어요. 코스닥 150기업입니다. 솔리드는요, 현재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리드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님들께서는 홀딩 또는 솔리드는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도 적합한 기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지노믹스부터 제노코 또 솔리드까지 세 가지 종목들 점검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현님의 원픽 공략주 만나봐야겠죠. 오늘 삼천당 제약을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낙폭이 과합니다. 시장이 떨어졌었을 때 어떤 주식을 먼저 매수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은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이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삼천당 제약이 매력적인 것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26년 상반기 때는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올해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삼천당 제약이 시총 1위 자리를 꿰고요. 이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4월달 다시 학회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오늘의 하한가는 과도한 하락입니다. 만약 오늘 하한가로 인해서 내일
대체 거래소부터 급락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차 목표가는요, 100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5만 원 말씀드리면서 매수하시는 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만 원대부터 90만 원대 사이를 매수 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목표가 10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과연 다시 환제주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광빈 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급등수사본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